그리고 지금은 그 사주 명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적천수 천미의 교정본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철조 선생이 184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1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맞는 이론이 현대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 사는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살리고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거는 교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천수 천미를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수록된 명조마다 육실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희신과 거기에 따른 병신과 거기에 따른 약신과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적천수 천미 473페이지 중에 2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을 한번 용신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임자년에 무신월에 무술일에 신유시입니다. 그래서 신월무토는 설기가 식신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심한 데다가 신유술 지지에 서방합이 이루어져 있고 시상에 신금까지 떴으니까 식상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태왕한 이 식상이 병이 돼서 무토가 거의 퇴약에 가까울 정도로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에서 병이 되는 식상 금을 제거하는 술중정화가 용신에 그 다음에 목은 원국이 없습니다만은 모군이 오면은 용신을 생하는 희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를 극하는 수가 식신 수가 병신이 되고 그 병신인 수를 제거하는 토가 약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용신 개념만 이해하면은 이 사주에서 용신 개념만 적용하면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육신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판에 보면은 정유년 그 다음에 임자월 신미일 병신시 사주가 있습니다.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식신월에 태어났잖아요. 정격 끝으면 이 사주가 금수 식신격이 되게 되는데 금일주는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금일주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불을 만나야 되니까. 왜냐? 원광석은 용광로를 만나야 기물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수 상관격에 금수 식신격에 희견관성이 해서 화관성이 용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서 용신 개념만 얘기하면은 용신이 화관성이다. 그러다면 이 사주가 화관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공무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학자거든요. 그럼 용신 개념만 하면 이 사주가 학자락하는 것을 예측이 어려워요. 다만 공무원이겠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학자락하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50살에 처음으로 펴는 사주용신 정법론에 처음으로 육신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주를 해부학적으로 분해해서 보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은 해부학적으로 육신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해부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자월 신금이니까 금수 식신격에 희경관성 이래서 화가 용신이거든요. 화관성이 용신이고 모구는 희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관성을 제거하는 수는 병신, 식상 수는 병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신은 식상을 제거하는 인성인 토가 약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학자거든요. 토가 인성 약신 역할을 하니까 인성 약신이 되니까 학자라고요. 교육공무원이거든요. 교육자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육신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해부학적으로 분해해서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고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난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인연이 맺은 지금부터 용신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육신의 개념에 의해서 사주 8자를 해부학적으로 분해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본인도 놀라울 정도로 그 예측이 잘 된다고요. 그러면 자, 이 사주에서 자 봅시다. 자, 신인호다. 천일긴이 신금일주에 천일기 신인호인데 인호는 없고 그 다음에 연간 기준을 하면은 병정해유거든요. 그래서 유금이 천일긴인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바에 의하면은 천일긴이 바로 천복이거든요. 천복이 뭐냐? 장일흑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천일기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문과고, 그 다음에 한 개 있는 사람은 문과도 되고 이과도 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있는 사람은 이과로 분류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이 맞더라고요. 그럼 이 사주에 병정해유가 유급이 이게 천일기이니까 천일기인이 하나가 있으니까 문과도 되고 이과도 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화가 용신이다. 그러면은 화는 자 문과 같으면은 공무원, 그 다음에 방송언론, 불이 방송언론이거든요. 근데 이과 같은 불은 뭐냐? 전기, 가스, 주유소, 전자, 컴퓨터, 화학, 식당.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은 희신이니까 목은 뭐냐? 재성인데 여기서 목은 의류, 가구, 하원, 출판, 인쇄, 농산물,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약재,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는 뭐냐? 인성이 교육이죠. 교육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 땅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줘야 이 범위 안에서 이런 사주는 그러면 목화토에 해당되는 범주에서 살아가기 한 거의 다 100%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그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 뿐인데 사실 신문에 보면은 직종이 12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화에 속하는 건 뭐냐, 목에 속하는 건 뭐냐, 토에 속하는 건 뭐냐를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범주 안에서 거의 다 살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보면은 특징이 보세요. 해묘미의 자가 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가 병신이 되잖아요. 병신도 하니까 귀신도 하거든요. 귀신도 하면 어떠냐? 인물이 좀 별로래요. 근데 길신도 하는 어떠냐? 인물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귀신도 하는 인물이 별로고, 그 다음에 길신도 하는 어떠냐? 이성을 만나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귀신도 하는 어떠냐? 이성을 만나면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돈도 깨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이 사주로 볼 때 이게 자 56세부터 병호대운에 들어가잖아요. 오대운에 좌우충이 됐죠. 도화충이 되니까 이성관계에 있었겠죠. 그래서 별로 좋은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볼 때 물론 일지에
약신토가 재성이니까 처복은 좋겠는데, 그러나 재성이 고장이 돼서 되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일지에 처의 자리에 약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처복이 괜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되느냐 보면은 정임한목이 다음지합이거든요. 병신수가 또 되죠. 신자는 격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좀 우유부단해요. 그 다음에 어떠냐?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 볼 때, 자 봅시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권의 중요성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주 8자 중에 각자 글자마다 차지하는 비율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월간의 월지의 중요성 여기 보면은 이 월지 자수 이게 계절이 변하는데 이게 한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정격을 분리할 때는 월지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간대 월지, 이걸 말하면 금수식식격이 되겠죠. 그런데 정격은 그렇게 분류하는데, 그래서 월지가 월권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오의 신금은 약지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신금은 어디에 의지하는? 미토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신금에 의지하고 유금에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편이 4개는 맞아요. 그런데 내 길을 설계해 나가는 임자, 이거는 내 길을 설계해 나가잖아요. 그건 내 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병화 정관과 정화 평관도 관석이 내 편이 아니니까, 내 편 개수는 내 편도 4개, 신금의 미토, 신금, 유금해서 4개고, 내 편 아닌 것도 임자 2개, 정화, 병화 있으니까 내 편이 아닌 것도 4개인데, 그러나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가지고 월지가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이니까, 그래서 신약이 되거든요. 신약이 되는 데다가 신약에서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고, 또 신금이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향은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식간 성정에 보면 신금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운주옥이잖아요. 그래서 금운주옥은 깨끗하죠. 그래서 섬세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술충미가 이게 화개살인데, 화개살이 있으니까 미토에, 그러니까 예체는 게 조금 더 소질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 관계는 어떠냐? 신금의 병화는 정관이니까, 딸이 이 명조가 남자니까 신금의 병화는 정관이니까 딸이 되겠고, 신금의 정화는 평관이니까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으로 보면 보세요. 신의 경대운까지는 어떠냐? 신금은 병신수를 생하고, 해수는 병신수를 보태주고, 경금은 병신수를 또 생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경대운까지는 별로 좋은 게 없었고, 그다음에 술대운은 어떠냐? 약신이 되거든요. 약신이 도와주니까 좋고, 그다음에 기대운 또 약신이 보태주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술미형이 있잖아. 술미형은 뭐냐 하면 이 사주에서 토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위잖아요. 위. 건강상의 문제가 왔거나, 안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건강, 이게 토가 이 사주에서 인성으로서 어머니인데 어머니 건강 이런 것도 좀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괜찮았고, 유금은 어떠냐 하면은 또 병신수를 생하니까 별로랬고, 그 다음 무토는 약신토를 보태주는 게 괜찮고, 신금은 여기서 또 병신수를 생하는 게 별로랬는데, 정미대운부터 정대운 그 46세 생일부터 이제 인생에 황금기이 왔죠. 황금기예요. 인생은 황금기죠. 그러니까 정의병호 을사 뒤에 갑진까지인데 진대운 갑대운까지, 진대운을 매작하면 왕수 인묘되거든요. 신자진 수가 돼서 좋은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을사 갑대운까지는 좋은 세월이 오고, 진대운에는 옛날 같은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진대운은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웬만한 요즘은
암도 완치가 되니까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건강상에 뭐냐 하면은 신금이 신약하니까 좀 신경이 예민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대운호는 여하튼 신자진 수가 되어서 병신수가 태왕해지니까 불도 꺼지고, 그 다음에 토도 뭐 붕괴가 되고 이래가지고 진대운은 사실 잘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오늘 기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는 이제 이 시점부터 앞으로는 용신을 육신계면 개념에 의해서 해박적으로 분해해서 본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는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명주에서도 보면은 식상이 무토일주가 신유술 서방금방이 돼서 신금각이 투출했으니까 식상이 태왕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사주인데 술중에 정화가 용신이고 모구는 희신이 되겠고 수가 병신에 토가 약신인데 이 사주는 어떠냐? 무토니까 토는 위를 관장하죠. 위를 관장하기 때문에 위가 이 사주는 약하죠.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에 급이 왕하니까 어떠냐가 폐대장 쪽으로 약하니까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주가 보면은 이게 목화운으로 들어와 있는데 초년부터 신유술 해자축으로 돌아갔어요. 금수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는 사실 이게 갑대운까지는 축대운 경까지는 별로 좋은 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이 사주 금이 이제 토일주가 시작하니까 위하고 금이 태왕하니까 폐대장 쪽으로, 그래서 술 담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강론에 들어가서 아주 상세하게 깊이 있게, 그 다음에 넓고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